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냥 눈이 아니고 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이 나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이 우수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라는 우수였는데 날씨도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위겠죠. 자, 오늘 주제 여러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신 내용입니다. 전세가 안 빠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심층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가 안 빠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 계속 곽 대표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출 이자가 올라서 차라리 월세를 내겠다, 월세감이 느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2월 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사실 전세 이사철이거든요. 예.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은 연중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달이 2월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 9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쯤은 이제 신학기를 앞두고 그렇죠. 전세 물건이 막 딸리고 해야 될 시점인데도 전세들이 뭐 쌓여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또 전세를 내놨는데 뭐 3개월, 6개월 동안 안 빠진다 이런 예. 얘기들도 있거든요.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래는 별로 없어도 이게 전세가 쌓인다 이런 얘기들은 없었어요. 예, 계속 거의 없었죠. 없었어요. 전세는 계속 오름세였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지금쯤은 올라가고 있어야 이게 매매와 전세 밸런스가 맞을 텐데 전세마저도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뭐 한 2월 중순경 되면은 전세가 좀 빠지기 시작하지 않겠나 하고 봤었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걸까요? 곽 대표님 분석하시기에. 우선 뭐 양쪽 방향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전세 물량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전세를 얻는 사람 수요 측면에서 이 두 쪽에서 봐야 될 겁니다. 먼저 전세 수요 쪽에서 보면은 전세를 얻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뭐 가장 큰 게 지금 이사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이사를 안 다닌 이유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아직은 가능하니까 뭐 예컨대 전체적으로 이사철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전세 이사 수요, 전세 수요가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고 눌러 앉아 버리니까 움직임 자체가 한 70%가 둔화되고 30 또는 20 이 정도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얻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줄어 있지만 그 20-30%가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도 좀 전세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점점 줄여서 나가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전세 대출의 한도가 5억이고 그다음에 뭐 어지간하면은 또 9억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또 대출 이자도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출 활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전세를 얻는 사람들도 더 집을 줄여가거나 가격이 낮은 쪽으로 옮겨가요. DSR에 전세 이자금도 포함되나요?
지금 뭐 BS는 현재는 빠져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그렇죠. 집 있는 사람들 일단 전세 대출 잘 안 되니까. 아, 예, 예. 어, 그래서 저가로 줄여가다 보니까 이제 저가 아파트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 다세대나 다가구 쪽 전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세대 빌라 또는 뭐 다가구 이런 쪽으로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웬만한 지역에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수요가 많은 편이에요. 예, 예. 또 오피스텔도 전세가가 좀 저가 전세인 것들 뭐 한 1억에서 2억 사이 요 정도 전세들은 수요층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좀 물량이 딸리고 반면에 좀 고가 전세들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찾는 사람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 양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쪽, 전세 물건 쪽의 공급을 또 분석을 해본다면은 제일 큰 게 일단 뭐 대출 규제를 하면서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예. 전세 자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못 빌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집을 전세 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입주하는 아파트들. 예, 예. 요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세로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이 꽤 많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소화될 수 있었는데 지금 전세 수요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규 입주 아파트로 보통 전세 수요들이 몰리거든요. 새 예, 예.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싸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몰려서 금세 뭐 한 2, 3개월에 해소가 되던 게 지금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6, 7개월씩 이렇게 막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적체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측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런 게 소진되는 속도가 이사철이 되면은 빨라져서 예, 예. 한 2월 중순경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소진될 것 같아요.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 문제는 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매매가 해결되는 방식은 일시적 이주택 급매들이 예, 예. 결국 시간 지나면 해소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12, 16 이전 계약제들은 올해 2월 중순부터 급매를 내놓기가 힘든 예, 예. 상황으로 이제 끝나고 상황이 종료되듯이 전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해 8월 이후에 전세 만기가 되는 분들 이런 예, 예.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어차피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 시기인데 그죠? 한 6개월 전부터는 알아볼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변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출 규제의 문제입니다. 예, 예. 이제 보니까 대출이 조금씩은 재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거의 안 나오던 신용 대출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은행권에서도 이제 뭐 우대금리 경쟁도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대선이 이제 20일도 안 남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일 큰 이슈죠. 예.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제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도 보면 전세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이제 전세 수급 지수로 봤을 때도 아직은 전세 물량하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과의 밸런스를 보면 예, 예.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종합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 이런 데들은 전세가 잘 안 빠져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한 가지 패턴으로는 이제 재작년 이전에 투자가 많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뭐 경기 남부 쪽이라든가 뭐 경기 서북부의 고양 일산 쪽이라든가 어쨌든 투자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에 갭 투자를 많이 했던 곳 예, 이런 예. 곳들은 이제 뭐 2년 차를 맞이하니까 또 팔아야 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안 되면은 전세라도 내놓는 그런 경우도 투자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현재 전세 소화가 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전세 가격 변동을 보면은 이제 지방은 뭐 다시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것 같고 이게 투자가 많았던 뭐 수지라든가 수원에서도 뭐 영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약세를 보여요. 예, 예. 근데 수원에서도 또 투자가 많지 않았던 지역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세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2월 지금 이제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요 시점이 변곡점일 거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꼭 전세를 지금 빼야 되는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힘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전세 물량은 늘어나 있지만은 월세 물량이 또 줄어 있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월세가 있던데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마 좀 고가 월세에 해당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월세는 물량이 딸리고 전세는 물량이 좀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점점 이 저가 전세 쪽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예. 금액으로 따져서 2억대 이하 전세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제 외곽 지역에 2억에서 3억은 뭐 지역별로 한두 개씩 정도 있는 수준 정도고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3억에서 4억대. 지금은 이제 3, 4억대 정도가 부족한 이런 상황.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빠른 속도로 이 그 한계점 갭을 좁혀 갈 거라고 정상화가 돼간다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세가 잘 빠지는 상황,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부족하다, 전세는 아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순간이 매매로 반전되는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매가의 하락, 전세가의 하락 이런 것들이 가짜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대출 규제하고 갱신 청구권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가격 하락을 조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는 있지만은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지는 일부 금매를 빼놓고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 상승 추세로 드러나는 순간 이미 무주택자들은 집 사기는 늦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반영이 된 거니까. 이제. 예, 이런 시점, 미래가 불분명하고 의견이 분분한 이런 시점이 집을 살 수 있는 시점이니까 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지금 금매가 있을 때, 그나마 금매가 있을 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곽창석 대표님이 늘 방송에서 또는 예전부터 강의 때도 늘 주장하셨던 거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정서적 안정이란 건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금상첨화인데 예. 시기상의 문제인데 라인나우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늘 계속 마켓 참여자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예. 뭐 코로나 뭐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걸린다는 게 막 면역 체계가 갖춰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이게 끝나면은 코로나 때문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지금 집값이 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분간 풀려 있는 돈이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급 상황으로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입주량이 줄어들어요. 아파트 입주량도 줄어들고 사실 지금 다세대 빌라 같은 것도 개발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정말 80년대처럼 집값이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의 집값 상승이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80년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한 절반뿐이 안 온 거예요. 아직도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무슨 언론 뭐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보고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곽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 집을 안 갖고 계신 분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를 비겁하게 3기 신도시나 18년도부터 얄팍하니 23년에 입주한다 그래도 이제 또 슬그머니 27년께 입주한다. 이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그 부분도 계속 짚어주셨잖아요. 네. 27년도 쉽지 않을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무주택자인 분들은 정말 희망 고문이죠. 정말 희망 고문이요. 기다려라, 기다려. 그러니까 책임도 못 질 기다려라를 계속 읊어대는 게 정치 위정자들이지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조차 거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와 닿는 거고, 그래서 부작용이 뭐 지주택 같은 뭐 알지만 알고도 속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게 이제 그런 기대 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관심사가 전세가 언제 반등할 거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뭐 저는 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지하실. 매매는 지하실 파고 예, 들어가고 예. 있는데, 하여튼 전세는 지금쯤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이사철이 이제 뭐 한 3월 말까지 정도가 이사 계약철인데, 그렇죠. 그 중에도 한 번에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저가부터 시작돼 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으로만 예. 따지면 근데 점점 고가 쪽으로 따라 올라오겠죠. 그래서 올 봄 현재 전세 이사철에 전세가 뭐 안 빠지고 있지만은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한 3월 말까지 어느 정도 고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특히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는 주변 분들은 전세가 안 빠져서 많이 뭐 고통스러워하고는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다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분야거든요. 좀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되고요. 이제 뭐 올 8월 이후에는 월세로 크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월세를 낀 거래가 뭐 한 뭐 37, 8% 정도 뭐 이 정도라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내에 50% 넘었을 겁니다. 이제는 결국은 선진국처럼 매매하거나 월세 내거나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기회일 때 집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 선배들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돈을 모아서 집 사야지라는 아주 금가옥조 같은 재테크 방법을 전세를 통해서 해결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세 대출이라는 과도기 이걸 통해서 이제 월세로 전환돼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대선에서 정권이 뭐 바뀐다거나 하면은 그동안 해오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 역할이 많이 축소될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져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예.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가변적인 요소로 인해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본질적인 수급의 영향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는 가짜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두 명의 전문가 생각은. 그래서 2월이 좀 지나서 뭐 여러 가지 외부 요인으로 해서 아마 3월 정도부터 이사철 시작되고, 조금 늦지만 전세 가격이 저가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점점 가격 갭을 위로 밀어올리는 전세 가격조차 그 시기가 곧 다가오면 이제 가격 폭등으로 바로 연동될 수 있다. 그렇게 예,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 주제는 전세가 안 빠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도움 많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누르셔야 저희 계속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할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누르시고요.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의견을 좀 많이 댓글에 달아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메일 자막에 나갈 거니까 메일로 알려주세요. 그런 어떤 이런 뭐 같은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 다뤄주시면 저희 주제로 다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주신 분은, 지식을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